죄송합니다. 촬영 중에 좀 오류가 생겨갖고요. 다시 좀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7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양도의 실질 거래가액, 그다음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이 적용이 되면 취득가액은 실질 거래가액, 매매가액, 환산가액, 환산가액 중 어느 한 가지를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은 취득가액은 반드시 기준시가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저번에 했던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 거래가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거래가액은 원래는 2006년도까지는 그냥 기준시가로 많이 거래를 했었어요. 기준시가로. 근데 2006년도 1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거는 거래 당사자 A와 거래 당사자 B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할 때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사람들이 중간에 앉아서 서로 계약을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 법을 개정을 하면서 신고를 할 때 실질 거래가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끔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에서 그렇게 되면 기준시가로 거래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6월 달에는 부동산 등기법을 바꿔갖고요. 부동산 등기법을 바꿔서 부동산 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명기하도록 또 법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하고 B가 거래를 하는데 A하고 B가 거래함으로써 A는 B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B는 A한테 거래 대금을 받죠. 그죠? 그럼 요 거래를 중개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그러면은 일단은 요 1월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실질 거래가액으로 관할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요. 그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래가 완결이 되면 A가 양도세를 신고를 해야겠죠? 왜? 이 사람이 돈이 생겼잖아. 자기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돈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양도세 신고를 하면은 계약서도 내고요. 뭐 다 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세무서에다 양도세 신고를 하죠. 그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등기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얘한테 대금 치렀으니까. 이 3자를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 지자체에 정말 실질 거래 가액으로 했는지. 다 실질 거래 가액으로 했다면은 이 세 개 금액이 다 일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제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튼 제도를 바꿨어요. 이렇게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 된 거예요. 원칙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준시가로 많이 해오다가 2006년 1월 또 부동산 중개법,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고 6월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질 거래가액을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양도세 환경이 크게 급변을 했고, 그전에는 왜 이게 기준시가로밖에 관행적으로 해올 수밖에 없었냐면,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게
A하고 B가 있으면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거든요,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이게 영수증이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과표를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할 당국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 증명도 별로 없고, 이게 노출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노출을 시키게끔 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관행적으로 기준시가를 했었고요. 이때부터는 다 실질거래가액으로 세법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크게.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게 실질거래가액으로 바꾸자는 그 여러 가지 제의는 계속적으로 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2006년도에 2007년도에 된 2007년도에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럼 여기가 강북이고 강남이죠. 한강 이북, 한강 이남.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착착착 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 돼가면서 그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요. 서울로 올라와요. 그때는 강남보다 허허 벌판이었고 미나리 밭이었고 그랬어요. 완전 시골 깡촌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서울에 왜 강북이 계속 이렇게 계속 발전이 옛날부터 돼 있었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 수도였었고요. 500년 넘은 도읍지예요. 그죠? 1392년 하여튼간 도읍을 하고 나서 굉장히 오래된 또 서울이란 말이에요. 또 수도란 말이에요. 캐피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뭐 조선시대는 큰 토목공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지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이남 지역은 대부분 침수적이 많았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아니라고 봤어요. 역사적으로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굉장히 좀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대부분 강북은 사대문안, 동서남북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보고 사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일반 뭐 평민이나 중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쭉 오다가 구한말이 지나고 뭐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 도시적 생태를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사회 그런 모든 중심이 다 강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는데 그 시절이었는데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북한 공비가 청와대 습격한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강북에 너무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역량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걸 한강 이남으로 빼자라고 하는 어떤 당위론적 과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도시가 자꾸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하다 보면서 이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지방에서 몰려 들어오잖아요. 이미 강북은 포화가 됐어요. 포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을 짓고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아파트가 대부분 다 1층, 2층 뭐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주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묘안은 강남을 개발하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지금처럼 무슨 뭐 신도시 뭐 그런 개념은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신도시 개념이죠. 바로 근처에 있는 강남을 개발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이식 때문에 강남을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의 부동산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 자고 나면 일어난다. 자고 나면 가격이 확 뛰어 있는 뭐 그런 식이 됐었거든요. 그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간의 거래는 이게 증빙이 안 돼요. 과표도 잘 이렇게 양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준시가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민주화가 되고 80년대 후반 민주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갖다가 실질 거래가액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의 관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2006년도에 이런 법을 개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좀 이제 많이 오래 걸렸죠. 62년도부터 하면 한 3, 4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요. 실질 거래가액이 이렇게 된 게.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20년이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이 법이 시행된 거는 한 3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세법의 큰 틀에 부합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118페이지 실질 거래가액의 범위. 실질 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을 말한다. 이때 금전을 수반한 거래의 경우에는 자산의 대가로 매매 당사자가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되는 것이나 금전을 수반하지 않는 교환, 매물 변제, 현물 출자와 같은 거래의 경우에는 실질 거래가액의 판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밑에 줄 거래 유형별 실질 거래가액의 존재 해당 여부는 법리에 따른 해석과 예규 판례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으면은 명백해요. 명백하지만 돈이 아니라 서로 그냥 물건끼리 맞바꾸거나 뭐 그랬을 때는 진짜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해석과 예규 판례에 따라서 실질 거래가액을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금전을 수반하지 않은 교환, 대물 변제, 현물 출자 좀 용어가 나왔는데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환, 대물 변제, 현물 출자. 교환이라는 거는 뭔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죠? 바꾸잖아요. 물건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뭔가 주문했는데 물건이 좀 잘못 왔어요. 내가 옷을 시켰는데 사이즈 100을 시켰는데 사이즈 뭐 90이 왔어요. 그럼 너무 작아서 못 입잖아요. 그런 게 되면 다시 바꿔야겠죠? 그럼 교환이에요, 교환.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교환이라는 의미고 세법에서 교환이라는 거는 A하고 B가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 A가 B한테 땅을 주면 B는 A한테 대금을 주죠. 이게 일반적인 이제 거래예요, 거래. 그런데 A가 땅을 주는데 B도 땅을 줘요. 서로 땅끼리 맞바꾸는 거. 이런 걸 교환이라고 하죠, 교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물 변제는 뭐냐면 A가 이제 그 집을 지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택 신축 분양업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대출도 조금 모자라갖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어요, B한테. 그래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하고 나서 은행 대출금은 뭐 다 완제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A가 B한테 빌린 돈을 일부 갚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분양이 잘 되면은 다 갚을 수가 있는데 되게 이익도 발생을 할 텐데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없는 그런 시기라 가정을 한다면은 B는 본인의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A는 돈이 없으니까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되지 않는 미분양 물건을 B가 A한테 빌려준 돈 대신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변제는 변제인데 대신 부동산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원래 변제라는 거는 만약 A가 B한테 3억을 빌렸다면 3억과 등가는 금액으로 되돌려주는 게 변제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비대차 계약의 정의라고 하는데 내가 3억을 빌렸으면 거기에 보면은 현금이라면 거기에 넘버링
지폐 넘버가 있거든요. 그랑 똑같은 번호로 B가 얘한테 갚는 게 아니라 등가에, 그러니까 이 지폐 번호가 다르더라도 등가에 그 화폐로 B가 얘한테 갚으면은 이게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소비대체 계약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대신 물건으로 갚는다. 그랬을 때는 대물변제라고 해요. 대물변제 정의상. 현물 출자는 뭐냐? 출자라는 거는 전제가 뭐죠? 법인이야, 법인. 그죠? 법인이 만들어지려면은 출자,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자본금 있어야 되죠, 자본금. 자본금 있어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A, B, C, D인데, A가 50%, 그 다음에 다 이제 10%씩 있는데, E가 이제 20%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라는 거는 이 주주들이 법인에 돈을 넣고, 자본금을 넣고, 그 대신 그 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넣는데, 이 E라는 사람만 부동산을 넣는 거예요. 부동산. 예를 들어서요. 이걸 갖다가 출자라고 해요. 출자. 현물 출자. 물건으로 출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환 대물변제 현물 출자는 여기 책을 다시 보시면 금전을 수반하지 않죠. 금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가는 해석에는 에비팔레이가 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